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기본 개념에서 리깅을 왜 하는지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떤 3D 게임에서 캐릭터가 공간상에서 움직이는 모습은 많이 봤겠죠. 그 캐릭터가 실제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3D 폴리곤 데이터가 먼저 있어주고요. 그리고 그 3D 폴리곤이 이런 내부에 존재하는 심어져 있는 본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폴리곤이 본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폴리곤에는 3D 스튜디오 맥스에 스킨이라는 모디파이어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 스킨이라는 모디파이어는 각각의 버텍스들이 어떤 본을 참조해서 따라가는지를 정의하는 게 스킨 모디파이어입니다. 그래서 이 스킨이라는 건 마치 우리 사람의 몸속에 뼈대 위에 피부, 물론 근육도 있겠죠. 뼈대 위에 피부가 있듯이 이 스킨이라는 모디파이어에 의해서 폴리곤이 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 스킨이라는 작업을 하는 것도 리깅의 큰 범주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본을 여기다가 배치를 하고 보통 본을 심는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본들도 안에다 심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본과 본 사이에 부모 자식 관계를 링크를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많이 더해져 있는 이런, 예를 들어서 이두박근 전용 본이죠. 이 본은 이런 이제 본들이 자동으로 적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들도 다 리깅이라고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리깅은 어떤 그 피부 역할을 해주는 폴리곤, 그리고 그 폴리곤이 본과 어떤 식으로 연결될지, 그리고 본들은 어떻게 움직일지를 배치하고 장치하는 것이 리깅입니다. 3D 스튜디오 맥스를 사용하는 작업자들이라면은 바이패드라는 거를 많이들 사용을 할 거예요. 자, 바이패드가 뭔지 잠깐 살펴볼까요? 3D 스튜디오 맥스의 이쪽 그 크리에이트 탭의 시스템 안에 가보면 바이패드라는 게 있죠. 바이패드를 드래그로 이렇게 쭉 만들면 이렇게 본이 만들어지죠. 이 바이패드도 사실은 3D 스튜디오 맥스가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미리 잘 만들어진 뼈대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지만 원래 리깅은 이런 바이패드조차도 리거라고 하죠. 리깅을 하는 작업자가 수동으로 다 바이패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이패드를 써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바이패드 안에서 뭐 척추의 개수를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포니테일을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레이어 기능을 뭐 사용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포즈를 복사하고 다른 프레임에 옮겨간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오른손의 자세를 왼손에 복사하는 그런 어떤 미러 카피를 하는 등의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있죠. 원래는 바이패드가 없었다면은 다 리거라는 그 직군이 있어요. 리거라는 직군이 그런 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를 3D 스튜디오 맥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만한 팔, 다리, 그 다음에 척추, 그 다음에 뭐 포니테일, 그 다음에 꼬리 이런 것들을 미리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는 리깅이라는 거는 이런 기본 체형부터 만들어 나가는 게 리깅입니다. 그리고 기본 체형 위에 어떤 이제 추가적인 본, 그 근육 역할을 해주는 본도 설치를 하고, 만약에 사람의 눈이 있다면은 동공을 제어하는 본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하는 게 리깅이에요. 자, 그래서 바이패드도 리깅이다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바이패드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리깅들을 본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리깅을 커스텀 리깅이라고 하는데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특히나 사용자가 어떤 애니메이터겠죠. 애니메이터가 편하게, 아까 이제 바이패드에서 봤듯이 세이브 로드도 있고 미러 기능도 있고 하잖아요. 레이어 기능도 있고, 그런 기능들을 다 커스텀 리깅에서 지원하게 하려고 하면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상승합니다. 기본적으로 중급 이상의 난이도고 최고급 난이도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바이패드 같은 리깅을 밑바닥부터 만드는 것은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이 강의는 기초 강의예요. 기초. 그렇기 때문에 바이패드를 활용해서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자,
아까 폴리곤이 본을 따라간다 그랬죠. 그거를 스캐닝이라 그래요. 스캐닝의 원리 그리고 캔들의 현상을 알아야 됩니다. 캔들의 현상을 알아야지 왜 추가 본들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구글에서 여러분들 캔디 랩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이렇게 사탕이 있는데 이렇게 꼬인 이 중간 부분이 홀쭉하게 돼 있죠. 이 부위들을 캔디랩이라 그래요. 저런 현상들이 3D 스튜디오 맥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인트 기반의 어떤 리깅이라 그러거든요. 본 방식의 그 리깅이라 그래요. 폴리곤이 본을 따라가는 방식의 어떤 이제 리깅에서는 캔들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듀얼 쿼터니언을 쓰면 나타나지 않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지금 요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기본 바이패드만 있고 추가적인 리깅, 그러니까 추가본이라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에서 캔들랩이 어디서 어떻게 생기는지를 잠깐 좀 살펴볼까요? 추가본이 없는 상태에서는 요 캐릭터가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고요. 그 다음에 팔을 이런 식으로 이런 자세 취할 수 있죠, 우리가. 그리고 팔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만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자, 여기서도 벌써 캔들랩이 생겼어요. 요 두께가 얇아졌죠. 볼까요? 원래 저렇게 얇지가 않았는데 이게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점점 얇아지죠. 그렇죠? 지금 얼만큼 얇아졌을까요? 이만큼 얇아졌어요. 저게 이제 캔들랩이거든요. 저런 캔들랩 현상은 단순히 구부러지는 상황에서도 생기지만 특히나 사탕을 우리가 비틀 때처럼 그 트위스트 상황에서 더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우리 몸에서 트위스트가 생기는 부위는 되게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목이나 허리도 있겠지만 요 상박 있죠, 상박과 허벅지 쪽도 다 트위스트가 많이 발생하고요. 또 손목에서도 트위스트가 많이 발생합니다. 손목에서 트위스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손목 트위스트를 이렇게 비틀었을 때, 자, 어떻게 됐어요? 얇아졌죠? 이것도 캔들랩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제 중간에 저 손목 트위스트를 잡아주는 트위스트 본들이 중간에 이렇게 좀 있어주면은 저 캔들랩 현상을 막아줄 수가 있는데 중간 본이 없어서 캔들랩이 발생한 거예요. 아까 이제 뒤통수를 만지는 자세에서 바이패드에 이제 키를 찍지 않아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 상태인데요. 요렇게 네, 뒤통수를 만지는 자세에서도 어깨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캔들랩이 생겼는지 볼까요? 여기서 지금 캔들랩 생겼죠. 물론 지금 이제 요 쇄골이 팔을 들어 올렸을 때 쇄골이 같이 살짝 좀 따라 들어 올려주면은 요 캔들랩 현상이 좀 그나마 좀 줄어듭니다. 지금은 좀 극단적인 경우를 보여준 거고요. 이제 어깨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이런 식의 팔 벌려 자세에서 많이 T 자세라 그러죠. 팔 벌려 자세에서 기본 스캐닝을 많이들 하는데요. 제일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좀 전에 보여줬던 뒤통수를 만지는 자세도 그렇지만 열중 쉬어 자세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열중 쉬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트위스트가 발생합니다. 예, 이렇게 트위스트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팔이 이렇게 꼬이겠죠. 그리고 자, 요 손목은 손등이 이렇게 뒤로 가겠죠. 이 열중시어 자세가 굉장히 리깅 관점에서 쉽지 않은 자세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어깨 예, 난감하죠. 여기서 보면 그나마 괜찮지만 여기서 보면은 그 캔들랩 현상이 이제 얇아지는 그런 현상인데 이 덩어리가 작아집니다. 이런 현상이 엉덩이에서도 많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 이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린다고 했을 때 엉덩이의 그 힙의 덩어리를 잡아줄 중간본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엉덩이의 그 덩어리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원래 이렇게 있었던 덩어리가 지금 이만큼이 사라져 버렸죠. 문제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많이 보기 흉합니다. 지금 엉덩이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조금 더 약간 그 엉덩이가 좀 덩어리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요. 이건 이제 단순히 구부렸을 때 얘기인데, 우리의 발은 이런 식으로 이제 허벅지가 이렇게 트위스트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허벅지에 요 위치에서 트위스트가 발생하죠. 이렇게 트위스트가 발생하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중간분 없이 그냥 트위스트가 발생해버리니까 이쪽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죠. 퀄리티가.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트위스트 본들이 쭉쭉쭉 늘어서 있으면서 순차적으로 회전을 나눠서 분담을 해야 됩니다. 손목이라든가 대퇴부, 허벅지죠. 손목, 허벅지, 상박 같은 경우에는 바이패드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트위스트가 있어요. 그 트위스트를 써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바이패드 기본 트위스트는 상박에서 약간의 좀 마음에 안 드는 특성이 있어서 이쪽에서는 트위스트를 직접 만들어서 쓰기도 합니다. 자, 지금 설명이 좀 캔드랩 설명하다가 얘기가 좀 깊이 들어갔는데요. 요 C는 이 폴리곤에 스킨 모디파이어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고요. 위에 오브젝트가 A 오브젝트고 밑에 오브젝트가 B예요. 그러니까 본이 이제 본 이름이 위에가 A1, A2, 그 다음에 밑에가 B1, B2, B3입니다. 현재 이 폴리곤에는 스킨 모디파이어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 A1, 그 다음에 A2 본이 이렇게 추가되어 있어요. 일단 이렇게 본이 추가된 상태에서는 엔벨롭이라는 거를 선택할 수 있는데, 현재 디스플레이에서는 그 임시로 엔벨롭을 안 보이게 꺼놨어요. 버텍스만 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엔벨롭을 보자라고 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통 스키닝 작업은 나중에 좀 스키닝 작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엔벨롭 그리고 이쪽 복셀로 기본 값들을 입력해 둔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각각 버텍스마다 세밀한 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은 워낙에 버텍스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하나씩 이 버텍스를 조정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스킨 모디파이어의 그 밑으로 쭉 내리면은 요 창이 있어요. 웨이트 툴이라고 있고 웨이트 테이블이 또 있죠. 웨이트 테이블은 존재하는 모든 버텍스 리스트를 볼 수 있고요. 현재 1, 2, 3, 4, 5, 6, 7, 8, 9 총 10개의 버텍스가 존재하고 있고요. 각 어떤 버텍스가 어느 본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테이블이에요. 지금은 굉장히 간단한 그런 샘플이기 때문에 복잡하지가 않은데요. 어쨌든 이제 스킨 모디파이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는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현재 A1과 A2에는 본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더로 쭉 돌리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요 4개의 버텍스는 A1을 100% 따라갑니다. 요 4개의 버텍스는 A2를 100% 따라갑니다. 요 4개의 버텍스는 A2를 100% 따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운데 있는 버텍스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제 웨이트 툴이라는 거를 보면은요. 여기 웨이트 테이블을 봐도 되겠지만, 웨이트 테이블에 보면은 0.5, 0.5, 50%씩 A1과 A2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웨이트 테이블보다는 요 웨이트 툴을 보는 거를 권장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A1에 0.5, A2에 0.5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걸 만약에 요 두 버텍스 모두 A1을 100% 따라가게 해봅시다. 빨간색이 되면 100%인 거예요. 아까 노란색일 때는 이제 절반씩 따라가는 거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버텍스가 이렇게 됩니다. 요 창 닫겠습니다. 지금 요 상황 이해가죠? 반대로 지금 요 두 버텍스를 A2를 100% 따라가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A1, A2 절반씩 따라가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50프레임 위치에서 현재 버텍스가 위치가 여기와 여기죠. 요 위치가 어떻게 계산돼 나왔는지 그 내부 속사정을 좀 잠깐 살펴볼게요. 먼저 A1의 100%일 때의 버텍스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A1의 100%일 때는 원래 이 버텍스 위치는 여기에 있던 버텍스가 A1의 100%일 때는
여기로 갑니다. 지금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아래 버텍스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위에 있는 버텍스만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오고요. 그런데 이 두 버텍스가 만약에 A2, 그러니까 요 본을 100% 따라가게 설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A2를 100% 따라가게 하면은 저 버텍스가 저쪽으로 가겠죠. 50프레임 위치로 가면은 A2 위치는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버텍스가 A1과 A2를 절반씩 따라가게 되면은요, 두 경우에 평균 위치로 가는 거예요. 평균 위치는 어딜까요? 여기죠. 그쵸? 평균 위치로 가는지 해볼까요? 자,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되죠. 이게 왜 캔디랩이 생기는지 이유예요. 원래 이제 여기 있던 버텍스가 지금 밑으로 내려왔죠. 밑으로 내려왔고, 비슷하게 지금 이제 아까 요 버텍스는 요쪽에 있던 버텍스가 이쪽으로 올라갔어요. 요렇게 올라갔죠. 결과적으로 요 두께가 많이 얇아진 거예요. 이게 이제 캔디랩 현상이고요. 지금처럼 본이 구부러질 때도 생기지만 본이 이렇게 트위스트로 비틀어질 때 저런 현상도 굉장히 심하게 발생합니다. 우리는 캔디랩이 왜 생기는지 지금 속사정을 좀 살펴봤는데요. 중간본이라는 게 있어주면은 캔디랩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요 본이 중간본이에요. 즉, 저 본은 이렇게 접힐 때 제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본이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아갈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다기보다는 위에 거는 좀 숨기겠습니다. 가운데 본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다기보다는 이 각도와 이 각도에 늘 중간 각도가 되도록 리깅을 해놨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컨스트레인트에 의해서 저렇게 한 건데요. 만약에 이 오브젝트의 본이 B1, B2, B3인데요. 요게 이제 B1, 요게 이제 B2, 요게 이제 B3입니다. 만약에 요 4개의 버텍스가 B3에 100% 할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요 4개 버텍스를 B3에다가 100% 할당을 했어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까 캔디랩 현상이 있을 때는 요 두께가 얇아졌었죠. 하지만 그 중간 본이 약간 지지대 역할을 해주면서 마치 여러분들 텐트 칠 때 텐트 가운데 가라앉지 않도록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 중간본이 그 두께가 줄어들지 않도록 버티고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버텍스들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두께도 유지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너무 어색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보통 이제 요 버텍스가 요 본에 지금 B2 본에 0으로 되어 있는 거를 B2에도 뭐 한 0.25 정도 할당을 하고요. 요 버텍스는 B1 본에 한 0.25 정도 할당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약간 부드럽게 반응을 하도록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요 버텍스가 뭐 B3를 한 0.1 정도 따라가게 한다거나 요 버텍스도 한 0.1 정도 따라가게 한다거나 그럼 조금 더 자연스럽죠. 그러면은 이 양 날개 본들이 요 가운데 버텍스에 약간 조금씩 영향을 지금은 주고 있기 때문에 살짝 두께가 줄어들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아까 가운데 본이 없을 때만큼 많이 줄어들진 않았죠. 이 캔디랩 현상은 이런 식으로 중간 본을 그 설치를 해서 잡아주는 게 기본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듀얼 커터니언이라고 해서 중간본 없이도 저 덩어리를 좀 유지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요즘에 나온 건 아주 나온 지 꽤 오래된 방식이에요. 하지만 게임 엔진과 3D 맥스가 이제 같이 그거를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이렇게 대중화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본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요게 요렇게 구부러졌을 때도 제대로 역할을 해주는 거죠.
리깅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는 리깅이죠. 리깅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의 어떤 기본적인 중간본을 설치한다거나, 그리고 그런 중간본을 버텍스가 적절하게 따라가게 웨이트를 할당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리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까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리깅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좀 잠깐 비교를 해볼까요? 요 캐릭터는 사실 옛날에 캐릭터 셋업 테크닉이라는 책을 썼을 때, 거의 한 10년 전 책이죠. 그 책을 위해서 만들었던 랜디라는 캐릭터인데요. 얘는 거의 이제 풀 리깅이 됐던 애인데, 얘는 일부러 리깅을 뺐어요. 리깅을 빼고 그냥 디폴트 바이패드만 가지고 중간본 없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한 건데요. 심하게 문제되진 않아요. 자, 요 15프레임의 자세를 한번 볼까요? 15프레임 자세가 완전히 리깅이 잘 돼 있는 이런 캐릭터 같은 경우에 15프레임으로 가면은 무릎의 형태에서도 차이가 좀 나죠. 자, 요 무릎은 어때요? 이 덩어리가 이런 식으로 요 두께감이 확실히 있어주죠. 하지만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두께감 없이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좀 덩어리가 생긴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요 경우와 요 경우의 차이입니다. 이 랜드 캐릭터는 그 리깅 테스트를 위한 어떤 극단적인 자세를 취한 캐릭터는 아니에요. 당시 이제 책을 쓸 때 필요한 이런저런 자세들을 했었던 건데요. 요 경우도 보면은 손목에서 캔드랩이 생겼죠. 하지만 이제 11프레임이 여기서는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볼까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런 트위스트가 이렇게 팔뚝에 같이 작동을 해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 목 같은 부분도 저런 승모근 역할을 해주는 본이 따로 없어주니까 좀 뭐랄까요, 그 힘없이 이렇게 따라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런 승모근 역할을 해주는 본이 따로 있어주면은 그 부분도 훨씬 더 나은 모습을 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팔꿈치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덩어리감이 살아있죠. 이게 이제 77프레임인가요? 77프레임에 가서 보면은 여기는 캔드랩이 생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간본을 어떤 식으로 추가하는지 여기서 잠깐 좀 살펴볼까요? 여기 본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본의 엔드본은 빼고요. 이 본이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 본에다가 컨트롤러를 너는 회전을 그 오리엔테이션 컨스트레인트로 해서 이 상박과 하박의 회전을 반쯤 따라 해봐 라고 하고요. 위치는 맘대로죠. 그래서 위치를 팔꿈치 위치에서 따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중간본을 어떤 이제 상박이나 하박, 상박의 자식으로 링크를 걸어 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언제나 이렇게 절반의 회전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현재 이 본의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요 부위죠. 그러면 본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본이라는 거는 이 본의 로컬 피봇, 요 피봇이 중요한 거고, 폴리곤은 허상이에요, 허상.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리곤 모양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본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 본이 현재 본 001이죠. 그래서 스킨 모디파이어에다가 본을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 001 여기 바로 나오네요. 본 001을 추가를 하는 순간 이 스킨 모디파이어에서 이 가운데 있는 버텍스들에게 저 본을
할당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버텍스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금은 일일이 버텍스를 선택을 해서 할당을 하는데 페인팅 방식으로도 많이 하고요. 버텍스 수가 적은 로우 폴리곤일수록 하나씩 직접 지정하는 방식이 효과적이고요. 점점 버텍스가 많아질수록 이 방식이 이제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페인팅 방식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웨이트 툴에서 방금 추가한 현재 본 001이 선택된 상태에서 0.5 이걸 1로 하면은 완전히 저기 10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팔을 구부렸을 때 저 요 중간 본에 이 버텍스들이 100% 할당이 되면서 원래 자기 두께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절반 돌아주는 게 이제 중간 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부러지는 어떤 각도를 계산을 해서 이 각도가 많이 좁혀졌을 때 이 본이 이쪽 방향으로 늘어나게 한다거나 위치가 조금 변하게 한다거나 하는 세심한 리깅 작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리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추가 본이 왜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봤고요. 조인트 기반의 리깅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점차 아까 잠깐 설명했던 듀얼 커터니언이라든가 블렌드 쉐입 방식으로 점차 좀 발전해 나가는 트렌드가 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본에 할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본이 어떤 각도일 때 실제 그냥 폴리곤이 이런 모양이 돼야 돼 라고 그냥 지정을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뭐 지브러시라든가 그런 쪽에서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오버워치라는 게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캐릭터가 스쿼시 앤 스트레치 막 쭉쭉 늘어나고 이런 기능들도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죠. 그런 스쿼시 앤 스트레치 기능은 보통 이제 렌더링 되는 필름 업계에서만 주로 써오다가 게임에서 이제 최근 들어 점점 조금씩 그걸 사용하는 게 좀 활성화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리깅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동안에는 리깅이라는 거를 3D 스튜디오 맥스나 마야 같은 곳에서 리깅을 한 결과물을 구워서 엔진에 가져갔다면은 다시 말해서 이제 아까 오리엔테이션 컨스트레인트 같은 그런 컨트롤러가 구워서 갈 때는 다 결과물만 가져가는 식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경우에서 그런 본들을 애초에 실시간으로 연산하는 방식으로도 많이 접근합니다. 왜냐하면은 3D 아바타도 많고 뭐 메타버스다 뭐다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3D 맥스나 마야에 없던 동작을 실시간으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시간으로 어떤 모션 캡처를 해서 보여준다거나 할 때는 중간본 같은 경우도 실시간으로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인 거죠. 하지만 이런 이제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적인 이슈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이 강의에서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리깅이 뭔가, 리깅을 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